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도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침 개정안을 확정한 가운데 이 장애계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장애계는 지난 6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침에 반발하며 서울시설관리공단 앞에서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콜택시 사전 접수제를 즉시 콜로 변경하고 장애인 콜택시 이용 횟수를 1일 사회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운영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장애계는 이에 대해 운영 지침 내용 자체가 장애인 콜택시 이용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으며 운영 지침 내용 역시 이용인들에 대한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장애계는 즉시 콜로 이용하게 될 시 장애인 콜택시를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옛날부터 즉시콜을 이용하면서 기다림에 지쳐 차를 취소하고 목숨 걸고 전동 휠체어로 하염없이 내달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다 배터리 방전되면 119를 부르기도 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공단은 즉시콜 병행을 도입한다고 했을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 필요로 할까? 하지만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즉시콜을 통해서 사전 접수로 인해 발생하는 배차 지연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장애계의 의견에 반발했습니다. 여러 개를 해놓으시다가 본인 스케줄이 딱 안 맞아버리시면 이게 다 변경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뭐 100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100분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중에 몇 개는 허수라는 거죠. 가상수요. 이게 사전 접수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니까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이 즉시 신청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자동으로 없어지거든요. 하지만 장애계는 공단 측의 주장은 극히 소수에 해당하는 주장이라며 소수로 인해서 제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장애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용인을 대상으로 한 정확한 욕구조사 실시, 이용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운영규칙 즉각 철회 등을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현입니다. 가사 노동이라 하면 보통 여성이 집안일을 하는 것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래서인지 이 가사 노동이 주 직업인 가사 노동자의 처우는 열악함 그 자체입니다. 이에 전국가정관리사협회가 가사 서비스의 노동 기준을 세우기 위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가정일,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 여성이라면 해야 하는 일. 가사 노동은 주로 집안에서 이뤄진다는 이유로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사 노동을 주 업무로 하는 가사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서도 제외돼 왔습니다. 나의 집이 아닌 타인의 집, 엄연한 직장에서 돈을 받고 일하면서도 법적 보호가 없다 보니 초과 근무는 물론 임금을 떼어도 하소연할 수 없는 상황. 인격 무시까지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에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현장에 가사 노동자와 함께 만든 가사 서비스 노동 기준에 관한 계약서를 씁시다 책자를 발간하고 이를 기념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청소부터 주방일, 쓰레기 버리기 등 가사 노동 세부 작업에 대한 노동 기준표와 가사 서비스 이용 계약서가 실려 있습니다. 가사 노동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 이용 고객은 가구 및 주거 현황, 가사 서비스 추가 항목 등을 확인하고 서비스 기간 등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가정관리사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에서 만들어졌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고객이 있으시기 때문에 표준화된 내용이 없으면 이거에 대해서 업무를 판단하고 서로 간에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 이날 토론자들은 가사 노동을 시작하기 전 고객과의 계약서 작성이 활성화돼야 노동자로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11년 국제노동기구가 가사 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한 만큼 국제적으로도 가사 노동자 인권 보호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한국 정부 역시 가사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번 연구 결과가 기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전라남도가 인권 침해 사실이 드러난 신안군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폐쇄 조치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폭행하고 계집에 감금하거나 쇠사슬로 묶는 등 인권 침해가 드러난 신안군의 장애인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남도는 국가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 의심 시설로 분류된 4곳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전남인권센터와 함께 12월 중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복지 사각지에 대한 집중 발굴을 통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주요 조사 대상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과 가구 내 주소득원이 실직하거나 질병이 발생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기간 동안 복지 담당 공무원이 보호 대상자를 찾아 나서는 작업 이외에도 민간복지단체와 주민복지콜센터, 복지로에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오는 2053년경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년에서 206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9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458조 2천억 원,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규모로는 31.8%입니다. 현행 세입과 세출 관련 법령과 제도가 2060년까지 변화가 없다는 가정 아래 오는 2038년에는 GDP 대비 25.7%를 기록하며 수지가 적자로 돌아섭니다. 이후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GDP 대비 기금 적립금은 빠르게 줄어들어 오는 2052년에는 2%, 2053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나눔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입소자들의 정서 안정은 물론 신체 발달과 치료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현미 기자입니다. 양주시의 한 정신요양원. 삭막했던 운동장 모서리 공간을 이용해 작은 숲이 조성됐습니다. 풀과 나무로 꾸며진 길을 따라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고 곳곳에 마련된 운동기구로 가볍게 몸도 풀어봅니다. 장시간 시설 내부에 있어야 하는 입소자들에게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나눔숲이 조성되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니 서로 간의 대화와 소통도 더 늘어났습니다. 운동하기를 싫어했었는데 이런 숲을 조성하고 나서 스스로 내려와서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고 또 이 안에 와서 자기네들 운동기구 가지고도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활성화돼서 굉장히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경기도 내 복지시설에 조성된 나눔의 숲은 총 7곳. 내년엔 연천과 안성시 등 10개소의 조성 사업을 시작하며 복지시설 내 자연공간을 계속 늘려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소외받기 쉬운 복지 대상자들이 자연을 접하게 되면서 새로운 희망을 붓는 계기가 돼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지하철 승강기 내 후면을 확인할 수 있는 거울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 메트로 등의 정책 건의를 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게 될 경우 승강기의 개폐 여부와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출입문 또는 승객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제9기 시도협회장들을 임명했습니다. 김광환 지장협 중앙회장은 지장협 조직의 근간은 지방 조직에 있다며 창립 정신을 되새겨 의지를 다하고 새로운 지장협을 만드는 데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전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가 서구 둔산동에서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센터에서는 도박 중독자를 위한 예방부터 치료, 지역 사회로의 복귀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전라북도가 교통이동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내년에 40세대, 2016년에는 98대의 저상버스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저상버스 도입과 함께 도로 개선 사업과 시내버스 승강장 개선 사업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와 경남은행이 지난 26일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을 위한 사랑의 연탄 배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연탄 배달에는 봉사자 50여 명이 참가해 110가구에 약 2만 2천여 장을 전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치매지원센터가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서는 선별 검진과 정밀 검진, 작업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롯데쇼핑과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광명역 인근에 개장 예정인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에 광명 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5년인지 6년인지 됐어. 이게 뭐야? 89세 소녀 감성 강계열 그래요. 할머니, 98세 로맨티스트 조병만 할아버지. 평소 할아버지가 귀여워하던 강아지 꼬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고 꼬마를 묻고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이후부터 할아버지의 기력은 점점 약해져 가는데 장성한 자녀들을 모두 도시로 떠나보내고 7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노부부. 진정한 사랑과 아름다운 이별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가슴 찡한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불행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만나는 런던의 정신과 의사 헥터. 과연 진정한 행복이란 뭘까 궁금해진 그는 모든 걸 제쳐두고 훌쩍 행복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찾아 전 세계로 여행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꽃배씨의 행복여행. 사이먼 페그 등 배우들의 연기가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데요. 더불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다채로운 배경도 볼거리로 가득합니다. 윌리엄 골딩의 원작 소설로 만들어진 연극 파리대왕이 다음 달 10일까지 대학로 소월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미스테리 추리 뮤지컬 셜록 홈즈가 2015년 2월 8일까지 두산아트센터 영광홀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발라드의 신 김현우가 다음 달 24일부터 27일까지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콘서트를 갖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이번 시간에는 전북에 있는 박선호 개공기자가 직접 취재한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장애인의 다양한 예술적 끼와 재능을 담아낸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제3회 꽃보다 아름다운 작품 전시회. 전북 익산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와 지역 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한 전시회인데요. 이날 전시회에는 그림, 사진, 서예, 공예품 등 130여 점의 작품이 선보여 관람객들의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한 작품 전시에 참 의미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도 복제TV 개공기자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제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